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작은 거실. 한 여성이 낡은 박스를 떨리는 손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락 김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김을 드러내자 나타난 것은 두툼한 봉투 하나. 봉투를 여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17년.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20대 초반 마리아는 한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처음 보는 낯선 땅, 서툰 한국말, 그리고 새로운 가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마리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70대 중반의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마리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마리아는 시어머니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곧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7년. 그동안 마리아는 단 한 번도 필리핀 친정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민수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고 마리아는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빠듯한 생활비에 딸 지수의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필리핀 왕복 항공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봄 필리핀에 계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질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마리아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이번에 필리핀 한번 다녀와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습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요. 아니다. 내 아버지 편찮으시다며.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지.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비행기표가 예약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17년 만에 친정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시어머니가 큰 박스 하나를 들고 마리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박스는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거라. 내 부모님께 드려. 마리아는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도시락 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도시락김. 마트에서 파는 흔한 도시락김. 17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들고 갈 선물이 고작 김 몇 묶음이라니. 마리아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7년 만인데 남편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주신 건데 이걸 친정에 가지고 가기가 좀 그래요. 엄마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거 장모님도 아시잖아. 마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마리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큰 캐리어에는 옷가지를 넣었고 도시락 낀 박스는 따로 들고 갔습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7년 만에 밟는 고향 땅. 후텁지근한 열기와 익숙한 냄새. 마리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공항 밖에서
오빠와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가족.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마리아. 가족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는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야. 마리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어머니. 주름이 많이 늘었고 허리도 많이 굽으셨습니다. 엄마. 마리아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목소리. 하지만 딸을 보시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리아 왔구나.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아빠 건강하셔야 해요. 꼭 수술 받으시고 나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손녀도 보러 한국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술비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마리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보다 그 도시락 낀 박스가 먼저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한숨을 쉬며 박스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데 왠지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이니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박스 바닥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마리아는 박스를 다시 내려놓고 도시락 김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스 안에 도시락 김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바닥에는 두툼한 흰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권 지폐 다발. 마리아는 손이 떨려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황급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확히 2,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로 필요한 금액 그대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는 봉투를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말없이 지켜봐 주신 시어머니. 표현은 서툴지만 며느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신 그 마음. 도시락 김으로 위장해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준비해 주신 그 사랑.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17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말은 없었지만 언제나 곁에서 지켜봐 주셨던 것. 김치를 담그면 항상 마리아 몫을 따로 챙겨주셨던 것. 딸 지수가 아플 때 밤새 함께 간호해 주셨던 것. 명절 때마다 마리아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필리핀 식재료를 구해 오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 보여주신 깊고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봉투를 들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님이 이걸 주셨어요. 아빠 수술비예요. 필리핀 어머니는 놀라며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시구나. 내 시어머니께 꼭 감사 인사 전해야겠다. 네, 엄마. 제가 전화드릴게요.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바꿔줘요. 꼭 통화해야 해요. 마리아. 그게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셔. 마리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언제부터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떠나기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 근데 내가 걱정할까봐 말씀 안 하신 거야. 마리아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이 거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여보, 저 당장 들어갈게요. 비행기 표 다시 끊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그러셨어. 내가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천천히 오라고. 하지만 엄마 뜻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난 후 마리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아프신데도 참으셨을까.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려고 그 돈을 마련하시려고 얼마나 무리하셨을까. 다음 주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곧 건강을 되찾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두 분의 부모님, 한 분은 필리핀에, 한 분은 한국에, 모두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들. 일주일 후 마리아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안에 계셔. 근데 말이야. 민수는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기 췌장암이셨어. 이미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기암. 6개월 전부터 그 고통을 혼자 견디시면서 며느리 친정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엄마가 치료를 거부하셨어. 항암 치료 대신 그 돈을 내 아버지한테 쓰고 싶다고 하셨대. 안 돼요. 안 돼. 그럴 순 없어요. 마리아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 야위셔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마리아를 보시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리아, 왔구나. 아버지 수술 잘 됐니? 네, 어머니. 잘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아프셨어요? 괜찮다. 난 이제 다 살았어. 근데 내 아버지는 아직 젊으시잖니. 살아야지. 어머니.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리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마리아야, 미안하다. 그동안 표현을 잘 못했어. 근데 너 정말 고마웠어.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셔서. 17년 동안 친정도 못 가게 해서 미안했어. 형편이 어려워서 너한테 해준 게 없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사랑해주셨어요. 그래, 사랑했어. 내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수 잘 키워라.
우리 예쁜 손녀 지수, 그리고 민수 잘 챙겨줘. 우리 아들 좀 모자란 데가 있어도 마음은 착하잖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마리아. 시어머니가 마리아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 알겠지?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셔야 해요. 지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의료진이 달려왔고 마리아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딸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시어머니를 아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모두들 고인의 선함과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인은 며느리 마리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3억 원. 시어머니께서 20년 넘게 매달 보험료를 내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었을 그 돈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보험 증서를 보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도시락 긴 박스에 숨겨진 2천만 원, 그리고 보험금 3억 원. 시어머니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낡은 서랍장, 그 안에는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아와 민수의 결혼 사진, 지수의 돌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명절 사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마리아는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7년.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번에 꼭 보내주고 싶다. 아버지 수술비도 필요하다는데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보태야지. 항암 치료는 괜찮다. 어차피 나이도 많고 얼마 못 산다는데 그 돈으로 젊은 사람 살리는 게 맞다. 보험금이라도 남겨주면 마리아와 지수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마리아, 행복해라.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마리아는 일기장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 마리아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후속 치료를 도왔고 딸 지수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가족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마리아의 집 거실 선반에는 빈 도시락 긴 박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사진과 일기장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힘들 때마다 그 박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시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조용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도시락 긴 박스 속에 숨겨진 2천만 원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배려와 희생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시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